11월 1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의 첫 출근일이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인 오늘 유난히 안개가 짙게 출근길 짙은 안개 오늘 주의해야겠습니다. 낮부터 쾌청한 가을 하늘 보이겠는데요. 오늘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 활동하기 좋겠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 20도로 예상되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 9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요즘 열풍인 로컬푸드의 효시로 많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원주 새벽시장 운영 현황과 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좀 얘기 나눠보고요. 또 원주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밤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지난 31일 지역예술관 야외 공연장에서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 리포터 코너에서 다녀왔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1 원주 문화재 야행 천년 원주에서 밤들이 논일다가 다음 달 1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개막식은 11월 4일 저녁 7시 사적 439호 강원 가명에서 열리고 오프라인 행사는 강원 가명, 무의당 기념관, 문화거리 등에서 열립니다. 평창군이 2022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전문연력 양성대회 응모한 지역문화사관학교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문화사관학교는 2021년 평창문화혁신대학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군민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계획됐습니다. 도내에서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오염 우려가 제기된 소하천 14곳의 수질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환경청은 올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소하천 14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주 4곳, 홍천 3곳, 횡성 1곳 등으로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 민원이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실시됐으며 검사 결과 하천 생활 환경 기준이 적용되는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총인, 총대장균군은 매우 좋음에서 보통 등급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 요즘 아주 열풍이죠. 특히 로컬푸드의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새벽 4시에 장을 여는 데다 품질과 또 가격까지 믿을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 새벽시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신재섭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번영회장 박동수입니다. 예. 오늘 새벽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 새벽시장이 언제 개장이 됐죠? 상당히 오래됐다고 네, 새벽시장 개장된 지가 벌써 27년째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원주시의 자랑인 이제 새벽시장은 1994년 5월 1일 처음 개장했고요. 네. 우리 새벽시장은 이제 원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로컬 푸드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원주천 둔치에서 개장되고 우리 농업인의 회원 수는 약 298명 정도 됩니다. 298명. 네.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두 분은 새벽시장 좀 이용하시나요? 먼저 번영회장님. 예,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주로 어떤 물건 사세요? 뭐 가장 좋은 건 제철 뭐 채소. 네. 봄에는 뭐 두릅 이런 거 비롯해서 네. 또 여름에는 뭐요 그 토마토 이런 과일들 또 가을에는 요즘같이 그 김장철에 맞춰서 뭐 배추무, 알타리무 또 이런 거 고들빼기 또 이제 거기 가면은 바로 아침에 만들어서 나온 또 그 모두부, 두부. 또 생두부 또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줄을 서서 사시죠? 예, 네. 그래서 아주 뭐 정감이 많이 있어 좋습니다. 네, 우리 시
위원님께서는 뭐 구입하러 저도 뭐 이제 나갔어요? 봄에 가면 이제 저는 처음에 가면 오뎅을 먼저 예, 새벽이라 약간 배고파서 시장에서 출출 시장기도 좀 달래고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뭐 봄에는 음. 이제 저는 이제 뭐 나무를 제가 직접 이제 채취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렇고 뭐 봄에는 다 제철 음식, 제철 네. 산나물 같은 거를 주로 구경하고 또 사기도 하고요. 뭐 변호사님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버섯도 좀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뭐 구입하는 농산물 이게 비슷한. 뭐 식생활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예. 예전에 이게 벌써 28년 됐다고 하셨는데 예전하고 좀 뭐 다른 풍경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실제 농작물이 좀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예전보다 달라진 게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농민들의 연세가 많이 높아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좀 살 때 좀 이렇게 깎아달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죄송스럽죠. 예, 어르신들이 있고요. 물건 파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뵐 때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니 생각이 나고요. 저희 시골에서도 이제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 파시겠다 그래서 차에 싣고 나와서 한번 이렇게 시장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원제이기 때문에 새벽 시장에는 못 하고 풍물시장 같은 데서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농가에서 농사를 짓지만 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13개 읍면동 네. 예, 그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 13개 읍면동 지역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여기 새벽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가보면 항상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리가. 대략 한 여기다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느 정도 그 구역 내에서는 좀 이렇게 빨리 온 순서대로 또 어떤 분들은 좀 고정적으로 하고 예, 그렇게 좀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한창 김장시장 열려서 무, 배추, 알타리 아주 싱싱하고 많이 나와 있던데 김장들은 어디서 구입해서 하세요? 두 분은? 아, 저희는 뭐 식구가 지금 얼마 없다 보니까 예, 가끔 새벽 시장에 가서 뭐 한 배추 한 4포기, 5포기 정도, 알타리 뭐 2단 정도 네.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 두 식구 뭐 충분히 먹습니다. 아이들은 다 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직접 가시면 이게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특히 이제 로컬 푸드에다가 싱싱한 야채 가격도 좀 비교해 보셨겠네요, 실제. 저는 뭐 이제 시골에 아버님 어머니께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실제로 가서 이제 뭐 제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만 시골집에도 있는 바람에 그렇게 가서 물건을 직접 사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연산 같은 건 이제 주로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을 비교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뭐 정 필요할 때는 그냥 싼지 안 싼지는 모르고 그냥 믿고 싸고 싱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 구매를 산다는 합니다. 말씀이시죠. 박동수 회장님은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만족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새벽 시장이 인기가 있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싱싱하다. 그리고 그 가격이 좀 싸다. 이 부분이거든요. 중간 마진이 없다 보니까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돼서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부분을 생산자도 조금 더 이익 가져가고 소비자도 좀 이득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뭐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네. 뭐 그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리 싸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품목에 약간 따라서 차이가 그러겠죠.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사게 되면 정량으로 포장된 그런 네, 물건을 네. 사게 되고 우리 새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좀 이렇게 흥정을 할 수 있고 덤을 줄 수 덤으로 있고 좀 더 주시고. 예, 덤을 좀 이렇게 더 주고 그런 거 비교하면은 뭐 이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네. 일단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새벽시장 처음에 가보고 놀란 것이 봄에 웬 나물이 그렇게 많던지. 네. 말씀 듣다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 서울에서 주부님들이 4-5분이
차로 새벽시장 장 보러 오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농가의 수익이 얼마나 가느냐? 농가 반응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고 하세요? 매출이 뭐 85억 목표 네. 매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데 농가에서는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매출이 이제 85억이라고 하면 이제 임대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뭐 일당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놀면 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돈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뭐 현금이 나올 수 있고 또 밭에 부지런히 일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 그 한계에 조금 못 미치는 농산물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양이 적거나 네. 다품종이거나 이런 거를 이제 넓은 밭이 아닌 조금 작은 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셔가지고 그 새벽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젊은 농업인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 연세 되신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자녀분들이 같이 나와서 판매하는 건 좀 볼 수 있어도 젊은 분들이 농사 지어서 직접 나오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누령화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올해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좀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나가보면 새벽시장만큼은 여전히 반응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매출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어쨌든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85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54억밖에 못했고요. 아, 코로나 주 원인이 영향.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재작년 목표를 이제 80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코로나 여파가 있긴 하지만 새벽 시장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이용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해 생각해 보면 빠를 것 같아서 가 보시면 뭐가 가장 좀 불편하시던가요, 우리 박동수 회장님? 일단 진입할 때 네. 주차 문제가 일단 가장 주차 큰 문제가 문제로 가장 큰 대두되고 문제죠. 있습니다. 네. 평일에는 좀 괜찮은데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 과정부터가 엄청 더디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새벽 시장 원주천 둔치에 들어와서도 주차 공간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차가 그냥 계속적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주천 건너에 새벽 시장 그 건너편에 배말타운 앞에 그 좀 여지가 있습니다. 공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임시 주차장 정도로 개방시키는 방법은 또 어떨까? 그런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새벽 시장에 한두 번 가보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늘 똑같은 농산물.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새벽 시장의 회원님들의 구성이 상당히 고령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해오던 농산품, 품목 그것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700명으로 시작한 회원이 지금은 300명 정도밖에 절반 이하.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700명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그 회원 수가 고령화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품목이 그다음에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좀 크게 지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천시 또 뭐 홍수출하라 그러죠. 어떤 품목이 딱 생산되면은 누구나 다 그 품목 가지고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장철인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 한 가지 품목이 두릅이 나올 때는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 두릅 가지고 나오고 복숭아할 땐 전부 복숭아고 예.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죠. 품목의 다양화. 예. 예. 시에서도 이거 알고 계시죠, 시 의원님? 뭐 당연히 이제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글쎄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요즘은 대안에 다행히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이제 시설 농사를 좀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설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합니다만은 아마 새벽 시장의 회원들한테는 이제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교 급식 거기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그 농민 수가 줄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전에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 초창기 저는 한 2006년, 7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보다 품목이 많이 줄긴 했어요. 다양성이. 네. 젊은 농사꾼이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전에서부터 주차장이 맞은편에도 있었는데요. 네. 정부에서 그 주차장을 철거 명령이 내렸었고 지금 새벽 시장도 뭐 철거하라고 권고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장소 이전 문제도 좀 논의가 됐었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마땅한 부지를 뭐 찾지를 못했고요. 뭐 또 농민들이 또 원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로 그쪽 지금 새벽 시장에 관계된 시설물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저도 가면서 불편한 것이 이제 주차. 들어가는 진입부터 주말에 힘들고 단속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또 시장 보러 온 분들 다니는 길로 차량이 그냥 진입해서 같이 혼선이 되는 거 그건 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권영 회장님? 가장 어려운 문제죠. 네. 예, 대안을 뭐 한두 마디로 될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전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볼 만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이전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죠. 더 어렵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출발된 이유가 원주에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좀 작거든요. 소농.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산한 조그만 그 농산물을 원래는 풍물시장이나 이런 시장 주변에 도로변에서 이렇게 팔던 것들이 뭐 도로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새벽 둔치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뭐 시장을 옮긴다, 장소를 옮긴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번잡할 때 임시 주차장을 좀 만드는 방법,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새벽 시장에는 이제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회원분들이 당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부족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단속해 주는 문제는 좀 어떨까요? 예전에 거기까지 아주 복잡할 때 한 대 나와서 백차가 나와서 단속도 좀 거기 뭐 일반 교통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경찰의 행정력이 동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조금 이제 저 관리하는 부분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구역에 금연 구역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다 가면서 앞에 담배 태우고 가시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 담배 연기를 마셔야 되니까.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네, 뭐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죠. 그것도 좀 지정 건의드리고 싶어요. 시민 의식이 이제 중요한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뭐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시에서는 그럼 어떤 이 주차 문제에 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시에서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기간제를 한 명 채용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포장재를 시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또 판매대 이런 걸 요새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주차 문제는 뭐 이제 실질적으로 넓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철거하라고 권고가 오는데 더 이상 뭐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좋지는 않죠. 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카트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카트. 근데 카트도 처음에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카트를 이용할 만한 또 물건을 많이 사는 분도 없고. 또 협소하고. 협소하고 많이 사는 분은 또 농민이 또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능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운영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대책도 그렇게 또 없습니다. 그래도 차츰차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또 안 가게 되면 시장도 또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시에서 또 번영회에서 어떤 대안을 좀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 원주 새벽 시장이 전국에서 좀 명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노력해야 될 부분은 품종 다양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농업인이나 또 시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그럼 있고요.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또 뭐 시설 자금이라든가 좀 뭐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회원분들하고 협의회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또 협의회 쪽에서는 그 품질에 대한 보증, 예를 들어서 뭐 잔류농약 검사를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믿음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홍수철화 또 여름 같은 때 한꺼번에 많은 품종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말 야간 개장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 이런 방법들 이런 걸 협의회랑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명품 우리 새벽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기로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방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원주시 고맙습니다. 신재섭 의원 박동수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10월 32일 원주치약예술관 야외 공연장에서 가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추인혜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을 음악회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인 10월 31일 통기타 친구들 동아리 주최 그리고 원주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원주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치약예술관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2011년 첫 시작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밤이면 통기타 노래와 다채로운 공연이 담긴 이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찾았는데요. 이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손에는 봉사자들에게 받은 차 한 잔씩이 들려 있었고요. 통기타, 오카리나, 경기민요, 대금, 성악 등의 풍성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연극 배우로 활동 중인 사회자 신동익 씨의 사회로 연극이 더욱 무르익었는데요. 이 주최 측인 통기타 친구들의 김경숙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기타 친구들이 생긴 것은 2011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이제 요거는 올해가 9번째, 9년째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연 앞두고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때도 있고 공연이 없을 때는 일주일에 1번씩 만나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죠. 10월의 마지막 밤 어디 갈 데 없을까 생각하면 그냥 요 치약예술관 언저리에서 매번 댄싱 공연장, 야외 공연장에서 했었는데 올해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웠더니 다른 곳에서 대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늘 치약예술관 야외 공연장에서 하게 된 건데 해마다 이제 요 근처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댄싱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나 치약예술관 야외 공연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10월의 마지막 밤 때 어디 갈 데 없을까 하면 저희한테 함께 와서 해주시면 그것으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 10월의 마지막 밤 가을 콘서트는 2006년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열린 가을밤 콘서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매년 600명에서 700명씩 모이던 이 음악회가 2012년 중단되고 그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민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동아리 통기타 친구들의 활동으로 원주에서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예술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재주와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행사인데요. 악기 연주 외에도 원주의 오선민 시인의 시 낭송과 원주 시립합창단 임상순 단무장이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가요로 원주시만의 색을 얹은 모습으로 매년 새롭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3년 전서부터 저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통기타 회장님 김경수 선생님의 소개로 3년 차 오게 됐습니다. 또 오늘도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단풍잎, 은행잎이 있는 아침에 거기를 갔었는데 연세대학교 또 이렇게 가을에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음악회를 들으니까 오늘 가을을 한껏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원주시 문화 행사들이 좀 속속 이어진다고요? 네, 이번 10월의 마지막 밤 가을 음악회 행사에 이어서 코로나로 위축됐던 원주 지역 문화 행사가 11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위드 코로나 첫 대형 야외 행사는 현재 간현 관광지에서 진행 중인 할로윈 나우라쇼인데요. 또 지난해까진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원주 문화제 야행도 오는 11월 11일까지 강원 가명 문화의 거리 무의당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 개막식이 예정돼 있고요. 또 코로나 여파로 2번이나 연기됐던 원주 대표 축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19일에서 21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네, 위드 코로나 이제 오늘부터 1단계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축제에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